벗어붙인 빈민들이 거리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과의 삼엄한 대치. 사태가 악화되자 잇따라 병력이 투입돼 시위대를 2중 3중으로 에워쌉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다. 옥수수를 달라. 멕시코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El precio de la tortilla, el maíz, el frijol, todo lo que pues nosotros cultivamos tiene bajo precio, pero a nivel aquí está muy caro. 수천 년 동안 옥수수를 먹고 살아온 민족. 멕시코에서 옥수수는 우리의 쌀과 다름없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하루 3번 옥수수빵을 먹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옥수수 공급이 줄어들고 가격이 3배나 뛰었죠. 그 많던 옥수수가 왜 갑자기 멕시코에서 사라진 것일까요? 저녁거리를 준비하러 나온 주부들이 정육 코너에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올라도 너무 오른 가격. 이게 앞다리살 정도면 옛날에 한 5, 6천 원이면 샀죠. 작년 정도면? 5,800원에서 그렇죠. 6,300원 정도. 그랬는데 세상에 9천 원 정도면 진짜 비싸다. 많이 올랐습니다. 닭고기 가격도 날개 돋친 듯 뛰어올라 고민이 깊습니다. 3,000원 정도면 가장 작은 닭을 샀던 것 같은데 지금은 거의 5,000원 정도로 올라 있는 것 같거든요. 무섭죠. 10,000원으로 살 게 없잖아요, 거의. 네. 멕시코뿐 아니라 한국도 최근 급격한 축산물 가격 인상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멕시코를 가난으로, 한국을 고물가의 고통으로 몰아넣는 것은 무엇일까요? 미국 같은 경우나 또 브라질, 남미 같은 경우에서 생산되는 옥수수 또는 대두의 상당량이 지금 연료로 이용이 되고 있는. 우리가 먹고 가축을 키워내야 할 곡식이 언제부턴가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유가 바닥났다는 소식과 함께 가격이 껑충껑충 뛰어오르자 귀한 곡식으로 기름을 뽑아내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도 끔찍한 일이죠. 식량을 집어삼키는 괴물이 나타난 것입니다. 남태평양의 푸른 바다, 때묻지 않은 원시림과 광활한 초원, 적도 바로 남쪽에 위치한 섬나라 파푸아 뉴기니. 최근 이곳에서 한국의 기업이 대규모 농장 건설에 나서고 있다. 창해 타피오카의 아침은 울창한 원시림과의 싸움으로 시작된다. 직경 1m가 넘는 아름드리 나무들. 2만 헥타르의 광활한 농장을 조성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나무를 베어낸 자리에 들어선 카사바 종묘장. 적도의 뜨거운 햇살을 머금고 열대식물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길다란 고구마처럼 생긴 카사바. 생명력이 왕성해 자동차 연료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작물이라고 한다. 석유는 날로 고갈되어 가고 있고 바이오연료에 대한 수요는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작물은 기름을 생산하는 작물입니다. 저희는 이 작물에 아주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 면적은 우리보다 5배나 크지만 바다 한가운데 외로운 섬.
그동안 외지인의 발길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국제유가가 나날이 치솟으면서 이 외딴 섬까지 개발의 열풍이 불어닥치고 있다. I believe we will one day hopefully declare Papua New Guinea to be the cassava kingdom of the world. 농장 개발에 뛰어든 기업은 전라북도 전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주정 제조업체다. 머나먼 이국 땅에서 힘든 농사를 마다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7월 한국 특별한 주유소가 있었다. 리터당 1,200원. 이런 고유가 시대에 너무도 반가운 가격이다. 값싼 기름은 일반 정유사의 것이 아니라 주정회사가 운행 시험용으로 공급한 것이다. 전국 4개 주유소에서 에탄올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차량에 주입했을 때 차가 잘 달리는지 유통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실험하였습니다. 술을 만드는 회사가 어떻게 자동차 연료를 만드는 것일까? 알코올의 일종인 에탄올은 술을 빚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곡물을 발효시켜 만든다. 석유가 발견되기 전까지 자동차 연료로 사용된 것은 사실 에탄올이었다. 값싼 석유에 치여 수레 원료나 소독약으로만 사용됐지만 최근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다시 연료로 주목받게 됐다. 미국이나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옥수수나 사탕수수를 직접 재배하여 바이오 에탄올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배럴당 70불 정도이면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으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수입을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시험 단계지만 실제로 에탄올을 주유소에서 공급하는 나라는 많다. 자동차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나라 미국. 우리나라와 달리 에탄올을 10% 섞은 휘발유가 판매된다. 1리터에 1,000원 정도. 순수한 휘발유보다 값이 저렴하다. Do you prefer to use that ethanol? Yeah. Why? It's cheaper. 브라질 상파울로. 거리를 달리는 자동차의 행렬이 경쾌하다. 주유소마다 휘발유의 절반 가격에 알코올 연료를 팔고 있다. 사탕수수로 만든 이 연료는 1리터에 1.29헤알, 단돈 700원에 불과하다. 놀랄 만큼 부담 없는 가격. 운전자의 얼굴에도 여유가 묻어난다. 세금과 유통비용을 제외한 순수 생산비는 리터당 400원에 불과해 브라질 승용차의 90% 이상이 이 에탄올을 채우고 거리를 질주한다. O combustível gasolina continua subindo bastante, né, no Brasil e no mundo inteiro, mas o álcool aqui continua estável, então é bem econômico, vale muito a pena. 연간 1,700만 리터의 에탄올을 생산하는 상파울로 근교의 한 공장. 국제유가가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주문이 쉴 새 없이 밀려들고 있다. 매일 유조차 20대 분량의 에탄올을 주유소로 내보내는 이 공장은 하루 300대 분량의 사탕수수를 들여온다. 사탕수수는 과거 설탕을 만드는 원료로 쓰였지만 요즘은 대부분 연료로 가공된다. 폭발적인 수요, 공장은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다. 휘발유차가 많은 미국과 브라질은 옥수수와 사탕수수로 바이오 에탄올을, 경유차가 많은 유럽은 콩과 유채로 바이오 디젤을 만든다. 고유가의 해결사라는 이름으로 각광받은 바이오 연료, 실제 에너지 문제 해결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을까? 지난해 전 세계에서 생산된 바이오 연료는 약 7천만 톤, 지구촌 전체 수송용 연료의 1.7%를 대신했다. 산업용과 주거용을 모두 감안하면 전체 수요의 1%도 대신하지 못해 폭발적인 관심에 비해 실속은 그리 크지 않은 편이다.
반면 얼마나 많은 농작물을 사용했을까? 옥수수의 주산지인 미국 중서부 네브라스카의 한 에탄올 공장. 미국에서 나는 곡물 가운데 값이 가장 싼 옥수수로 에탄올을 만든다. 1리터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은 우리나라 돈으로 600원 정도다. We bring in roughly 100 grain trucks a day, and we will typically ship out 150,000 gallons of ethanol a day. 지난해 5천만 갤런의 에탄올을 생산한 이 공장은 농가 천여 군데로부터 옥수수 42만 톤을 사들였다고 한다. 얼마나 많은 양일까? 옥수수가 주식인 멕시코 국민이 일주일 이상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139개의 에탄올 공장이 가동된다. 원료 확보가 쉬운 아이오와와 네브라스카, 일리노이 등 옥수수 주산지에 모여 있다. 이들 공장이 지난해 생산한 에탄올은 79억 갤런. 원료로 사용된 옥수수는 모두 8천만 톤이었다. 미국 생산량의 4분의 1이자 지구촌 전체 생산량의 10%에 달하는 양이다. 멕시코가 4년 동안 그리고 한국이 8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곡식이었다. 에탄올 생산으로 미국은 얼마나 많은 석유를 절약했을까? 에탄올 79억 갤런이 대신한 미국의 수송용 에너지 수요는 불과 3.3%. 그 많은 옥수수를 단열흘 동안 자동차를 굴리는 데 사용했던 것이다. 예, 승합차 한 대 한 번 가득 채우는데 95리터 정도의 그 연료가 들어갑니다. 그걸 바이오 연료로 환산하면은 옥수수 양이 204kg나 해당이 됩니다. 204kg라면은 우리 국민들이 한 사람이 1년간 먹는 칼로리에 해당되는 그런 물량입니다. 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는 미국. 축산 사료 외에는 국내 수요는 많지 않아 그동안 절반가량을 해외에 값싸게 넘겼다. 그런데 엄청난 블랙홀의 등장에 해외 수출량은 크게 줄었고 옥수수 가격도 하늘 높이 치솟았다. 2006년 톤당 $100를 밑돌던 가격은 지난해 $150를, 올 들어 $200를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The grain market's extremely dynamic. These are unprecedented highs that we've seen in prices within the last year or so. Prices have doubled or tripled from their usual levels. 식탁 위의 옥수수를 3분의 1로 줄일 것인가? 아니면 3배나 많은 돈을 지불할 것인가? 옥수수 수입국이 큰 충격에 빠졌다. (2천만) 명의 거대 인구가 뒤엉켜 사는 멕시코 시티.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직장을 찾아 무작정 상경한 사람들. 산꼭대기까지 빼곡히 들어찬 블록집이 이들의 안식처입니다. 배가 고픈 아이들이 옥수수빵 가게 앞 쇠창살에 매달려 있습니다. 멕시코 사람들의 주식인 또르띠아. 골목마다 있다시피 한 또르띠아 가게는 어디나 2년 전부터 쇠창살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Porque vienen a robar. Hace tiempo aquí había mucho pandillerismo y todo eso. Hay muchos rateros, por eso pusieron esto. 우리나라 돈 600원에 살 수 있던 또르띠아 1kg이 갑자기 2,000원으로 4배나 값이 오르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막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사람들이 시장통의 무료 급식소에 모여듭니다. 매주 엄청나게 늘어나는 인파. 허기진 배를 채우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내일에 대한 불안감으로 가득합니다. Sí, estamos sufriendo penurias, estamos con el hambre, está una desesperación de hambre, porque hay hambre en la tierra.
En la tierra hay mucha hambre, en todo el mundo. 미국이 조만간 수출량을 더 줄여 가격이 또다시 오를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한 푼이라도 아끼는 것이 급한 일이 됐죠. 생계가 막막해진 빈민들은 거의 매일 광장으로 뛰쳐나와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옥수수의 원산지나 다름없는 멕시코. 그러나 옥수수 자급률은 65%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700만 톤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했습니다. Bueno, el problema de México es que tiene desde 1994 un tratado de libre comercio con México, con Estados Unidos y Canadá. Y entre el capítulo de intercambio comercial entra los productos agrícolas. 미국의 값싼 옥수수에 치여 국내 생산량은 나날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갑자기 가격이 솟구친 것입니다. 옥수수로 닭과 돼지를 먹이던 축산 농가에 찬바람이 몰아쳤습니다. Para seguir manteniendo el ganado. Y el año pasado, desde el año pasado ya estuvo a 3.500 la tonelada, cuando años atrás valía 1.200, 1.500 por mucho. 또르띠아부터 축산물까지 값이 오르지 않은 것이 없죠. 서민 경제가 혹독한 시련에 빠졌습니다. No vine a comprar mucho por la alza de los precios. Como el 10% en 4 meses.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하루 두 끼도 챙기지 못할 만큼 비참한 지경에 빠졌습니다. 8명의 아이를 키우는 아우로라 씨는 요즘 끼니 때마다 걱정이 태산입니다. 하루 수입은 100페소,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통조림 콩과 계란을 또르띠아에 싸먹는 간소한 식사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Cuánto gasta el separar alimentos para los niños, para la familia? Los 100 pesos en 2 comidas. ¿Por día? Ajá. Pues a veces nada más comemos una comida. 얼마 전까지는 가끔 과일을 사올 수 있을 정도로 장보기가 이다지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옥수수값 인상으로 모든 식료품이 줄줄이 올라 하루 두 끼도 힘겨워진 것이죠. 철 모르는 아이들은 여전히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Pollo. ¿Pollos? Ah, sí, pollo. Entonces. La birria. 지구촌 60억 인구 가운데 11억 명이 절대 빈곤층입니다. 내조용 차량으로 떠나는 단 한 번의 피크닉이 이제 이들이 1년 동안 먹을 곡식을 불태울 수도 있습니다. So across the board, we see these massive environmental and social impacts of biofuels. For what? So that people can continue to drive. 전라북도 군산항. 미국에서 수입된 옥수수가 하역장에 잔뜩 쌓여 있습니다. 한국의 옥수수 자급률은 불과 0.8%. 지난해 멕시코의 2배인 1,000만 톤을 해외에서 수입했습니다.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이 옥수수를 수입합니다. 우리 국민이 1년 동안 소비하는 곡물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옥수수입니다. 이제 쌀에 비해서 이제 2배 이상의 어떤 그 양을 소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옥수수 수입의 대부분을 미국에 지금 의존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옥수수는 대부분 소와 돼지, 닭을 먹이는 축산 사료로 쓰이고 나머지 20%는 가공식품 제조에 사용됩니다. 옥수수 가격이 2년 만에 3배나 뛰면서 과자, 빵 등 옥수수를 많이 쓰는 제품의 값이 덩달아 솟구쳤습니다. 그러나 정말 심각한 것은 국내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우리가 즐겨 찾던 돼지고기 가격은 최근 2배나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장을 보러 나온 주부들의 얼굴은 예전처럼 밝지 못합니다. 찌개거리가 3,000원 정도 하던 것이 지금 뭐 6,000원 정도 올랐으니까 그거 좀
배나 올라. 그러죠. 배로 올라죠. 보통 오시면 항상 이제 많이 올랐다. 언제 떨어지냐. 그게 제일 중점이죠. 이제 사시면서도. 그 이제 옛날에는 서민들이 돼지고기를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이제 서민들 고기가 아닌 것 같다고. 옥수수를 주원료로 쓰는 곡물 사료 가격이 지난 1년여 동안 60%나 인상됐기 때문이죠. 닭고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몇 끼만 들면 거의 뭐 10만 원 가까이 되기도 하고 하니까 좀 무서워요. 물건 들기가. 장보기가 무서운 시대. 소비자들도 괴롭지만 원가 부담에 허덕이는 농민들은 더더욱 암담합니다. 지난 5월 경기도 평택의 50대 축산 농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젖소 25마리가 전 재산. 그러나 소를 먹일수록 빚은 점점 늘었다고 합니다. 언제까지면 이게 극복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게 이제 전망이 보이면 실제로 그거를 견딜 수 있는데 이거는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거보다 점점 더 10배, 100배 더 어려워질 건데 그런 전망이 없으니까 그런 게 무섭고 공포스러운 거죠. 이웃의 농민들 역시 정신적 공황 상태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친하게 잘 지내고 소주 같이 같이 드시던 분인데 참 우리나라보다 생각을 먼저 가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개념대로 내일이면 서쪽에서 동쪽에서 해가 뜨고 저녁에는 또 서쪽으로 해가 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 날이. 너무 많이 생각을 해면요 머리가 아파요. 농가마다 하루에도 수십만 원씩 적자가 쌓이고 있습니다. 소값은 떨어지고 사료값 10년을 벌어야 얼마나 벌겠어. 근데 뭐 날아가는 건 지금 뭐 그냥 불과 몇 달 사이에 1억 5천 그냥 날아간 거 아니야. 평택의 농민이 숨을 거둔 이후 2달 동안 전국에서 6명이 같은 길을 택했죠. 석유를 대체한다는 에탄올이 결국 한국의 축산 농민을 끔찍한 죽음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에탄올이 옥수수 수급에만 영향을 미칠까? 불행히도 그건 아니다. 우리가 매년 120만 톤을 수입하는 콩 공급에도 치명상을 입혔다. 미국 아이오와주. 뿌연 흙먼지를 일으키며 트랙터가 옥수수를 파종하고 있다. 시속 20km, 트랙터 한 대가 하루 동안 심는 면적은 축구장 700개 규모. 3주 안에 10,000헥타리의 넓은 농장에 파종을 마치려면 밤에도 트랙터를 몰아야 한다. Yes, the price of corn is a record high. Actually, it's never been this high before, and so it's a very good price. We're happy with the prices now. 지금은 옥수수를 심고 있지만 랭 씨는 본래 콩농사 전문가였다. 농장 전체에 콩과 옥수수를 7대3의 비율로 나눠 심어 콩값 폭락에 대비해왔다. 랭 씨의 방앗간에는 아직도 한국과 동아시아 시장으로 보낼 콩가루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다. This product will be going to the Philippines. And this product will be going to Korea. 랭 씨는 그러나 콩농사를 그만두고 옥수수에 주력하기로 했다. 한국과도 이별이다. 지각 변동은 농장에서 1시간 거리에 곡물 메이저인 카길의 에탄올 공장이 들어서면서 시작됐다. 에탄올 공장이 옥수수를 싹쓸이하자 옥수수 값이 폭등했고 아이오와의 농민들이 모두 옥수수로 장목을 바꿨다. It's growing very fast. In fact, all the corn that we produce, we sell to biofuel plants in this area. 올해 예상 매출은 20억 원에 수익은 5억 원 안팎. 랭 씨는 은퇴 시기를 예상보다 앞당겨 평소 즐기던 사냥에 몰두할 계획이다. 미국의 농민들은 옥수수로 좀 더 행복해졌고 지난해 미국의 콩 생산은 무려 15%가 감소했다. 국제 콩 가격은 1년 만에 배나 뛰었다. 미국 북서부 오레곤주 보드만.
맑고 건조한 기후 덕분에 건초를 1년에 4번이나 수확하는 곳이다.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한 사료회사. 줄줄이 늘어서 있는 컨테이너에 우리나라 해운회사의 이름이 선명하다. 한국의 낙농협동조합으로 보내는 사료들이다. 공장주 프레드릭스는 그런데 요즘 걱정이 많다. Price and the supply has tightened up dramatically the last 12 to 15 months. So we've seen almost a double increase in the price. And the domestic market has increased the price as well. So the demand for hay off the West Coast is very high right now. 농부로부터 구입하는 건초값이 톤당 $100에서 $200 선으로 껑충 뛰어 단골인 한국 농민들의 요구를 맞춰주기 어려워졌다. 언제까지 한국이 값비싼 사료값을 부담할 수 있을지, 이러다 수출이 중단돼 회사가 문을 닫는 것은 아닌지 가슴이 답답하다. 가격은 왜 오른 것일까? 프레드릭스는 회사 정문 건너편에 새롭게 문을 연 공장을 지목한다. This is Pacific Ethanol. It started in production last July, summer of 2007. They're in full production right now.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800억 원을 투자했다고 해서 더욱 유명해진 회사다. 농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옥수수 농사로 장목을 바꾸면서 건초 공급에 차질이 크다. 건초 가격 상승은 미국의 낙농업자에게도 부담이다. 만여 마리의 젖소를 사육하는 워싱턴주의 한 낙농회사. 최근 가파른 비용 상승에 난감해하고 있다. Yeah, the cost has gone up tremendous. It's gone up probably 35-40% in the last year, and over the last 5 years it's doubled in price. Why? Because the alfalfa hay is our main ingredient to all of our feeds, and the hay market has jumped tremendous. 우리나라는 어떨까? 지난해 수입한 건초는 80만 톤. 미국에서 들여온 것이 66만 톤으로 열의 8은 미국에서 생산된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농민 그리고 에탄올 공장이 사료를 놓고 경쟁하는 상황. 원가 문제로 아니면 공급 부족으로 농민들이 젖소 먹이기를 중단하면 우리는 우유도 수입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바이오 에탄올은 에너지 문제 해결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엄청난 식량 문제만 일으키고 있다. 미국과 브라질, 유럽 등 일부 농산 대국이 원유 수입 비용을 아끼는 대신 전 세계가 훨씬 많은 식료품 값을 부담하는 것이다. 우리 같은 식량 수입국은 에탄올 생산량이 늘면 늘수록 더욱 많은 돈을 농산물 수입에 지불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축산업 자체는 외국의 낮은 사료 곡물 가격을 바탕으로 해서 성장해 왔기 때문에 지금 같은 고고가 추세가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우리나라 축산업도 상당히 많은 타격을 입지 않겠는가. 그래 되면은 우리 국민들의 식생활 부담도 그만큼 늘어날 테고. 자동차를 타지도 않는데 두 끼를 한 끼로 줄이게 된 가난한 나라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억울한 일이다. 미국 내에서도 바이오 에탄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Why are we subsidizing something that's rising supermarket prices for U.S. consumers and food prices for people around the globe? It's a very misguided policy to be subsidizing. 그러나 곡물 관련 농업단체와 곡물 메이저의 로비는 훨씬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주유소에서 만난 농부는 지금 미국이 추구하는 것을 쉽게 설명해 주었다. We've just used it because I was a farmer and that's money coming back to us. The state of Nebraska subsidizes it because it's a blend made from corn. 에탄올 1리터에는 40센트의 막대한 보조금이 지급된다. 정부 보조를 받은 공장은 값비싸게 옥수수를 사들이고 농민 소득으로 직결되는 것이다. 지난해 미국 농가의 순농업 소득은 $870억, 과거 10년 평균치보다 1.5배 증가했다. 미국 대선은 아이오와 코커스로부터 출발한다.
대선 주자들은 막강한 표를 가지고 있는 옥수수 생산 농민 단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The U.S. presidential race tends to start off with primaries in Iowa. Iowa is one of our #1 corn-producing states, so it puts a lot of pressure on all the political candidates to be behind turning corn into ethanol because that. 미국 내 에탄올 공장의 대부분을 운영하고 있는 카길과 ADM 같은 곡물 메이저는 그들의 정점에 위치하고 있다. 지구촌 최대 원유 수입국이자 곡물 수출국인 미국에게 에탄올의 등장은 양날의 칼처럼 요긴한 것이다. 국제적인 곡물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국내 농업이 발전하고 농민들의 소득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에너지를 대체하기 때문에 기존의 화석 연료를 대체하기 때문에 기존에 수입하던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두 가지의 효과를 이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습니다. 축제의 도시 뉴올리언스. 가면을 쓴 피에로와 무이들이 앞장선 거리 행진. 모두들 흥겨운 분위기에 푹 빠져 있다. 지난 5월 전 세계 바이오 연료 관계자가 이곳 뉴올리언스에 모였다. 30주년을 맞은 바이오 연료 생산 기술 학회. 국내외 참석자는 700명을 넘어섰다. 연구자들과 기업인들의 만남은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So they and the companies that you see around here, the reason it's so busy and interesting is that this is a huge opportunity. I mean, it's many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and so probably ultimately globally more than $1 trillion. 석유 수요를 대신할 수 있는 미래 에너지는 적지 않다. 태양광이나 풍력, 원자력 등 다른 에너지는 식량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과 브라질 같이 땅이 넓고 자동차를 많이 쓰는 나라는 생각이 다르다. 자동차와 열차, 비행기 등 현재 대부분의 운송수단은 액체 연료를 사용하고 있다. 수송용 엔진이 다른 형태의 에너지, 예를 들어서 전기라든지 수소라든지 그런 에너지를 이용하는 형태로 그 장치들이 바뀌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곧바로 현재 수송용 인프라에 적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바이오 에너지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필품을 만드는 데에도 에탄올은 반드시 필요하다. 플라스틱이나 나일론 같은 생필품의 상당수가 현재 석유를 원료로 만들어진다. 국제 유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탄소와 수소 화합물인 에탄올은 석유를 대신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다. 석유는 오래전에 바이오매스가 지각의 변동에 의해서 갑자기 지각 속에 묻히게 되고 그것이 오랜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지열이나 지압을 받아서 분해된 탄소하고 수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은 바이오 에탄올은 지금 공장에서 그 지열이나 지압보다 더 높은 에너지를 저희가 가하게 주면은 똑같이 또 거기서 탄화수소를 좀 얻을 수가 있는 거고요. 국내외적인 비난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수조 원을 투자해 조만간 옥수수 에탄올 생산량을 지금의 2배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Congress has required that the corn production be capped at 15 billion gallons per year in this country, which is less than twice what we're producing today, which is about 8 billion gallons per year. 연간 생산량이 1억 갤런에 달하는 초대형 공장이 71개나 신설되고 있다. 공장이 모두 완공되면 옥수수 소비량은 지금의 2배인 1억 5천만 톤으로 늘어난다. 미국은 어디에서 추가로 옥수수를 마련할 수 있을까? 미국이 가진 여분의 옥수수라면 수출을 하던 6천만 톤뿐이다. 한정된 농토에서 생산량을 더 늘리지 못한다면 옥수수 수출은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If the ethanol program remains strong and on schedule, then we will see increasing demand from the ethanol industry as we go forward. Because right now the government mandates within the United States are calling for increased production of alternative fuels.
농산물 수출로 경제를 이끌어온 브라질도 미국과 비슷한 생각이다. 브라질은 지구촌 최대의 설탕 수출국이다. 그런데 최근 수요 감소로 설탕 산업의 수익성이 크게 하락하고 있다. 설탕 대신 만드는 에탄올은 국내 에너지 수요도 해결하고 국제 설탕 가격도 끌어올리는 이중의 효과가 있다. 브라질에는 지난 1년 동안 공장이 50개나 늘어 370여 개의 에탄올 공장이 가동된다. 에탄올 생산량은 해마다 10% 가까이 성장해 지난해 180억 리터를 넘어섰고 일부는 벌써 수출길에 오르고 있다. A projeção para 2015 é de que essa quantidade de produção de álcool, de etanol, deve praticamente dobrar. Né? E ele vai estar dobrando com o objetivo de buscar exportação desse álcool. 에탄올 수출은 브라질의 신성장 동력이다. 18개의 알코올 공장을 가동하는 브라질 최대 에탄올 기업 코산. 최근 미국의 석유 유통회사인 에소를 인수해 정유업계에 일대 파란을 일으켰다. 사탕수수 농장으로 시작한 조그만 농산 기업이 에너지 기업으로 간판을 바꿔단 것이다. 연료 생산이 늘어난 만큼 사탕수수 농장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일. 2년 전까지 콩농사를 짓던 농장이 작년부터 사탕수수 농장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E sempre aparece pessoas retirando o café e pondo cana, retirando laranja e pondo cana, pastos de invernada de gado e ponhando cana. Então eu não consigo falar para você a porcentagem, mas todo ano sobe sim. 지금까지 800만 헥타르, 우리나라 경지 면적의 4배가 넘는 광활한 땅이 사탕수수 농장으로 변했다. 농민들은 땅이 뒤집어지고 있다는 말로 요즘의 급격한 변화를 표현한다. 브라질이 에너지 산업 기지로 변해가면서 식품업계는 누구보다도 먼저 위기를 느끼고 있다. 설탕을 수입해 식품과 배합사료 첨가물을 생산하던 한국 기업은 올해 초 브라질로 공장을 옮겼다. 원당 가격이 나날이 올라 제품 가격을 계속 인상하던 끝에 운송료라도 절감하기 위해 결정한 일이다. 앞으로는 이제 직접 그 식량을 생산하는 그 기지를 확보를 해서 그런 곳에서 우리 기술로 우리 싸게 좋은 품질의 제품을 사오는 것, 만들어 갖고 오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촌은 지금 거대한 식량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구는 나날이 늘어가고 생활 수준 향상으로 더욱 많은 식량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지독한 가뭄과 홍수로 농작물 생산량은 오히려 퇴보될 위기를 맞고 있죠. 그런데 바이오 연료라는 생각지도 못한 식량 소비처가 블랙홀처럼 등장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전북 익산에 있는 한 야산이 온통 누렇게 익어가는 옥수수로 가득합니다. 농민들이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그동안 놀고 있던 산 중턱에 조성한 사료 농장입니다. 저희도 처음 해보는데 무척 힘듭니다, 사실은. 아직 올해 하면 내년에는 이제 더 좋은 어떤 방법이나 어떤 또 그런 쪽에서 어떤 뭐 길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젖소를 키우는 젊은 농부는 축사협회 야산에 수수의 일종인 사료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수입 사료만 바라보며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스탄가스가 1년에 한 3번에서 4번 정도 수확을 하게 되는데 그 정도 양이면 사료비 대체 작물로서 해서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국내에는 한 개 농지로 분류돼 버려진 땅이 전체 농지의 9분의 1인 21만 헥타르. 여의도 면적의 700배에 달합니다.
지금 현재의 우리 어떤 경제 이용률을 본다면 지금 102%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과거 70년대만 하더라도 한 140%에 달했던 경제 이용률이었습니다. 따라서 경제 이용률을 갖다가 이제 배가함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인 토지의 이용을 갖다가 확대시키는 이제 그럼으로써 식량 생산을 갖다가 증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것. 농작물 작업을 위한 노력은 매우 소중합니다. 그러나 국토 면적은 좁고 인구 밀도는 높은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던 작물을 모두 작업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3배나 많은 농경지가 필요합니다. 국토의 60%의 농작물을 심어야 한다는 것이죠. 안정적인 해외 공급처를 확보하는 것은 그래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일입니다. 드넓은 초원이 펼쳐진 미국 북서부의 워싱턴주 파스코. 알파파와 길이 같은 사료 작물이 라면 상자처럼 포장돼 수출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주변의 사료를 모두 계약 재배로 독점하는 이 공장은 그런데 놀랍게도 일본 농협의 소유입니다. 젠노 헤이. 1995년 일본 농협인 젠노가 사료 수급의 안정을 위해 설립했습니다. The establishment is to give a steady supply to our customers. Customers where? In Japan, all the exporters, whoever has a need for feed, we can try to supply them. 연간 3,500컨테이너의 사료를 생산해 일본이나 한국, 중국에 판매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료값이 급등하면서 공급이 불안해지자 전량을 일본으로 가져갈 계획입니다. 일본 농협은 젠노 헤이와 젠노 그레인 등 자회사를 앞세워 미국 내 40여 군데의 곡물과 사료 공급 기지를 확보했습니다. 일본 농협뿐 아니라 농산기업과 무역상사도 해외 농장 개척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이민 역사 100년을 맞은 브라질 등 전 세계의 자국 내 농지의 3배가 넘는 농장을 확보해 식량 위기에 철저히 대비해 왔습니다. 변변한 사료 기지 하나 없는 한국. 올봄 한국 농협은 미국의 사료 공장을 확보하기 위해 젠노의 자문을 구했습니다. 젠노의 답변은 그러나 노코멘트였습니다. 젠노의 사료를 사가라는 것이 유일한 대답이었습니다. 물론 협동조합의 동지지만 어떤 사업에 있어서는 하나의 어떤 꼭 운동체적인 의미보다는 어떤 사업을 하는 상대방으로 바라보는 측면도 있다고 봐집니다. 총성만 없을 뿐 생존을 위한 경쟁이 전쟁과 다름없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식량 공급 부족은 예측 가능했던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극히 안일했습니다. 연료화 문제가 대두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적으로 곡물 수급 상황 자체가 공급 과잉 상태에 있었고 저고가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언제까지라도 안정적으로 미국으로부터 공급받으리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마는 최근에 와서 시장 상황이 바뀌게 된 거죠. 우리 정부 역시 언제까지라도 외국의 값싼 농산물을 들여올 수 있다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FTA를 추진했던 나라들, 이게 정말 그 값싼 농산물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게 하는 이거였는가?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에는 원조로 시작했지만, 그리고 자유무역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 각국의 식량의 기반들을 어떻게 무너뜨려 버렸는지. 농축산물 수입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 것이죠. 우리나라 소고기가 존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까지도 이제 고민이 되는 거고 실제로 도저히 버틸 수 없다. 우리는 무너지는 농촌을 어떻게 일으켜 세울 것인지 다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쌀을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간신히 위기의 시대를 버티고 있을 뿐이죠. 머지않아 미국은 수출용 옥수수를 대부분 에탄올 생산에 투입할 것입니다. 알파파 같은 사료 작물과 밀집, 옥수수대, 나무 등
다용할 수 있는 모든 농작물을 에너지 생산에 쏟아 부을 것입니다. 2022년까지 지금의 5배 수준으로 에탄올 생산을 늘릴 계획입니다. I think this decade has shown that it's absolutely imperative for this country to reduce its addiction to oil, like President Bush has said, and to come up with other alternatives such as biofuels. 미국뿐 아니라 브라질과 유럽의 농산 대국 모두가 여분의 농산물을 연료 생산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과잉 생산으로 인한 값싼 농작물의 시대는 이미 막을 내렸습니다. 배럴당 150달러에 육박한 석유는 갈수록 몸값을 높이며 식량 가격을 견인할 것입니다. 돈을 주고 식량을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위험한 발상일 수가 있다. 이제 우리 스스로의 먹을거리를 생산하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노력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석유도 없고 식량도 없는 우리에게는 힘든 내일이 닥쳐올 것입니다. 지금의 고통은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겠죠. 식량 수입국인 우리 앞에는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하지 않을까요? 거센 파도가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